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 박영화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국도화학이에요. 국도화학 생산 엔지니어직 지원자입니다. 이 국도화학은 중소기업이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탄탄한 기업인데요. 우리 최현수 멘토님,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국도화학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상장 법인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반이 튼튼한 탄탄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매출 1조가 넘는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국내 에폭시 시장이 절대 강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고 성장하느라고 바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복합 소재 분야에서 풍력, 블레이드용 핵심 소재인 에폭시 수지와 우주항공 분야,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4개 지사에서 이제 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균 초봉은 3,017만 원, 평균 연봉은 4,579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국도화학은 각종 복리 후생 제도도 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영주 학생 관련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 혹시 오늘의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예전에 한번 국도화학을 다뤄본 적이 있어요. 예. 1%에서. 그래서 그때도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마크가 예쁘다. 그리고 연구직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에폭시 사업부의 남성 기준 좀 평균 근속 연수가 8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도화학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바로 면접으로 진행되는 간단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서류 전형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전공, 학점, 어학 능력, 자기소개서까지 서류 전형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꽤 자세히 보는 느낌인데요. 이 경우에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기업에서 해당 직무의 지원자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본인의 강점을 스토리에 맞춰서 잘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적합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도화학의 인재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도화학의 인재상을 보다 보니까 인상 깊은 것이 좀 풍차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제 풍차가 더 세게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힘들지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적인 인재를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 또 예절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요리와 축구입니다. 전공은 고분자공학과고요. 학점은 3.73점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격증은 1종 대형 운전면허증,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2급. 어학 점수는요, 토익이 740점이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한 달간 어학연수,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드 기반 발표 및 토론, 취업 대비 모의 면접 및 세미나에 대내외 활동 경력이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마트 양념육 제조 및 판매 아르바이트, 편의점 고객 응대 및 판매 아르바이트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딱 보면은 요생남이네요, 요생남. 요생남. 이 마트 코너에서 이 고기 양념육 제조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리가 또 취미인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학생? 제가 취미가 먹는 거라서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취미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생남 좋아해요. 네.
그 지원자는 또 일종 면허랑 워드 프로세스 2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네. 전공 관련이나 지원하는 분야에 맞는 자격증이 따로 없는데 네. 혹시 불이익이 가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뭐 이익이 되진 않겠죠. 예. 네. 불이익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전공에 대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좀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같이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는 뭐 자격증 있고 없고가 합격에 그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공적인 역량을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관련된 전공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공 관련 기사, 기능사, 위험물, 고압가스, 열관리, 그리고 환경기사, 대기와 수질 분야고요. 산업안전기사, 품질관리기사, 전기, 기계 관련 자격증 등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영주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셨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직무 자체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제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무 관련된 어떤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이 좀 없는 게 아쉽기는 했는데 아까 최현수 멘토님께서 창의성을 좀 중요시 본다고 하셨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으니까 좀 이 부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토화학의 생산 엔지니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는 국토화학 생산 엔지니어 부분에서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총 4개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장 과정 및 장단점. 두 번째로 보유 역량인데요. 지원한 직무 수행을 위해 갖추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전 정신입니다.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비전인데요. 30년 후 나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지원자의 본인의 성격과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 멘토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장 과정은 자신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부터의 쭉 나열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범한 내용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그리고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기대되는 모습들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격의 장단점은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무에 좀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성격의 장점을 작성해 주시고 본인의 단점,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단점과 중요한 것은 단점이 아니라 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비율을 잘 조절을 하셔서 7대 3 정도, 뭐 8대 2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장점을 부각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치기 어렵거나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단점을 작성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유 역량은요, 우선 지원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역량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본인의 사례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좀 중요하고요. 도전 정신은 지금 특히나 지금 이번 국토학 같은 경우는 목적이 뚜렷하고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여기는 열정과 성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확실한 뭐 행동의 근거로는요, 목표, 대안적인 사고, 원인과 이유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를 좀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요, 지금 30년이라고 굉장히 길게 보긴 했지만요, 목표와 노력을 좀 단계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사심,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약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 및 장단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소통의 중요성, 2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 이 소제목에서 느껴지는 뭔가 공동체, 협력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우리 최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명확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네. 소제목을 작성하는 이유는 소제목을 통해서 호기심을 좀 일으키고 어떠한 내용들 전개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봤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던가 가독성이 높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간결하지만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창의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제목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좀 일반적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좀 평범하네요. 네, 조금 식상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통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던 적은 2학년 때 팀장을 맡았던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모형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팀에는 설계에 필요한 CAD 프로그램과 모형 자동차 조립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팀원들과의 상의 끝에 같이 도서관을 찾아 공부하고 인터넷을 참고하며 CAD 조작법을 익히기로 하였습니다. 조작법을 익혀 모형을 설계한 후에는 다 같이 스터디룸을 빌려 인터넷 동영상으로 모형 자동차 조립법을 찾아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결과 다른 팀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목표로 했던 기간 내에 모형전기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 3학년 1학기에 팀장을 맡았던 중합공학 실험에서 에폭시 수지를 합성 후 경화시키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합성 후 경화제를 얼마나 넣어주는지에 따라 성공이 좌우되는 실험이었습니다. 다른 팀 프로젝트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이미 느꼈던 저는 조원들과 실험 전에 만나서 경화제의 양을 얼마나 넣어줄지를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서로 가져온 자료를 토대로 경화제의 양을 정한 후 실험에 그대로 응용하였습니다. 실험 후 FTIR, DSC, TGA 등의 분석기기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공적으로 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의 경우 팀장 혼자 조사해온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대부분 경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팀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저의 자세는 특히 제가 지원한 생산 엔지니어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탐구하여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의 성격을 바탕으로 국도화학에서 훌륭한 생산 엔지니어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꽤 긴 답변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경험으로 인해 느낀 바를 나타내 준 것 같은데 우리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소통은 중요한 역량이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는 소통하지 못하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네. 다들 소통의 대가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말 시켜보면 말을 잘 못하고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잡는 것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가능하다면 뭐 생산 엔지니어 쪽이거나 이러면은 뭐 호기심이 많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계획성이 좋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좋은 다른 키워드를 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소통으로 무난한 점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아쉽고 실제로 진행했던 어떤 서술된 내용도 보면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막 잘 드러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토의를 했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CAD 조작법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어떻게 뭐 조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작법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안내해주면서 커뮤니케이션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의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는데 백지장 같은 것들은 혼자 들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가벼운 것까지 같이 맞닿아서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도 여기 밑에 보면 협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네, 그냥 소통의 또 다른 어떤 경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소통하고 협업을 따로따로 쓰려면 협업의 내용을 좀 다른 걸로 소재를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볼까요? 우리 도전 정신에 관련해 지원자의 사례를 예를 들어 묻는 항목인데 우선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진돗개 정신. 진돗개 정신. 뭔가 단어에서부터 강인하고 우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개가 나왔고요. 네. 최초의 어떤 그 소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진돗개 정신.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서의 정신이라고 하겠지만 딱히 뭐 진돗개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네.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좋은 소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돗개 정신. 도정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학기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주최했던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시 첫 번째 아이디어로 차량 전면용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이미 박람회에서 출시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소리가 나게 하여 입체감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채택했지만 이 또한 이미 박람회에서 출시된 아이디어였습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를 골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에 팀원들 모두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은 흘러서 제출 기한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팀원들끼리 서로 다독이며 다시금 한번 힘을 내서 머리를 맞대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트북의 자판을 없앤 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고 자기력을 이용해 키보드와 디스플레이를 상황에 따라 변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5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금의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과 같은 시기에 준비하던 다른 팀은 채택한 아이디어에 문제점이 생기자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끝에 성취감과 결과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생산 엔지니어 직무에도 이 같은 진돗개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산 엔지니어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도화하게 생산 엔지니어가 되어서 공정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파고들어 해결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실패할 뻔한 사례를 잘 활용해 작성해 준 것 같아요. 예. 영주 학생은 답변 보고 어떤 느낌 받았나요? 전 약간 아쉬운데 이제 네. 머리를 맞대고 서로 다독이며 부분이 원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상황 설명인데 지금 상황 설명이 8줄, 네. 실제 액션이 3.5줄로 약간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네, 지금 우선 두 가지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하고요. 사례를 작성할 때 스타 기법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한 것은 좋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좀 끝났겠거니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 나와서 내용이 조금 흐름이 깨지는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었고요. 느낀 점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고 본인이 발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무와 연관지어서 마무리한 것은 좋긴 한데요.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다른 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다른 관련된 라이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돗개 정신에 대해서 좀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조금 더 진돗개 정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결을 좀 해주면 좀 더 매력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토화학 생산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러한 맞춤법 포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런지, 할른지 헷갈리는 표현이죠. 리을는지는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로 사용하는데요. 리을런지는 리을는지의 오용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할른지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많이 틀리는 맞춤법 중 하나이기도 하죠. 도대체 언제쯤 출발할는지. 연결어미로 쓸 때는 어떤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종결어미로 쓸 때는 어떤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냅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우면서도 쉬운 맞춤법 표기. 원래 알고 있는데 잘못 쓴 경우이거나 몰라서 잘못 쓴 경우 모두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춤법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은 비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전에 대한 설명은 30년 후 나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TO, 최고 기술 경영자.
30년 후 저는 국토화학의 CTO가 되어 국토화학을 업계 1위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먼저 CTO가 되려면 인문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갖춘 융복합적인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요즘도 단순히 전공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이슈, 교양에 관한 글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경영이라는 수업을 들으며 융복합적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CTO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사하여 먼저 제품과 공정을 익힌 후 국토화학의 장단점을 파악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국내외 연수 및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기술 경영이라는 학문을 좀 더 심화적으로 교육받을 것입니다. 30년간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국토화학의 CTO가 된 뒤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여 압도적인 질과 가격의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화학을 압도적인 업계 1위로 올려놓고 싶습니다. 네, 지원자의 소제목은 되게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듯이 간단 명료하게 함축된 답변 같아요. 알기 쉽네요. 우리 멘토님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CTO가 된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 설정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술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겠다라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한 20년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30년이라고 하면 좀 더 큰 자기만의 어떤 비전과 목표가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좀 협소한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국토화학이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비전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큰 단위에서의 또 비전도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기업에서 30년 정도 지내게 되면 어떤 전문적인 기술 부분보다는 회사에서의 어떤 중력을 맡게 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본인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봤을 때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요.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당연한 이야기들이 좀 전개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좀 더 작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토화학 생산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서 성장 과정 및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사전 코멘트를 참고해서 작성해 왔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둘째, 실제 사례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잘 부각되도록 작성. 세 번째,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거나 애매하고 간단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네 번째, 성격의 장점 작성 시 두 갈식으로 무엇이 장점인지 설명하고 사례를 들 것. 다섯 번째, 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여섯 번째, 단점을 작성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단점을 작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작성. 일곱 번째, 위의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점 등을 바탕으로 직무 수행 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미래지향적인 문장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네, 멘토님이 아주 힘쓰셔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무려 7개나 됩니다. 영주 학생 힘들었겠어요. 다 넣어보려고 노력은 좀 했는데 네.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지사지 삶의 태도. 저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노력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RCY로 활동하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울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봉사활동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아이들도 올바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성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은 제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배려, 양날의 검.
저는 친화력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3번의 토론대회와 5번의 서비스업을 경험하며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무리 없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9개월간 바텐더로 근무할 때는 친화력을 무기로 가장 많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여 베스트 바텐더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상대의 기분을 생각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했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저의 대인관계 능력을 바탕으로 협력을 통해 최적의 생산 공정을 만들고 생산 데드라인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거라 영주 학생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 코멘트 주신 최현수 멘토님께서 코멘트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질문 자체가 성장 과정이라 성격의 장단점 좀 포괄적이어서 요구사항이 좀 많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본인이 했던 직무가 아니라서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필요한 대인관계라든가 역량을 좀 잘 살려서 작성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갈씩으로 작성한 것도 좋았고요. 사례를 바탕으로 부가적인 설명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주면서 일관성 있게 마무리한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약간 아쉬운 점들을 좀 약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해서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저는이라고 시작하시는 부분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기장에서 나는 오늘이라고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처음 문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좀 지양해 주시고요. 장점과 단점의 비율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직무에 관련된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 주시고요. 이것을 직무에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는데 가능하면 접속사도 하지만이라던가 부정적인 접속사는 삼가해서 사용해 주시고 뭐 다만, 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미지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각인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겠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가느라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요.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직무에 적합한 본인의 강점을, 본인의 인생관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서 컨설팅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박린토님 어떨까요? 뭐 일단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에게 좀 보여주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박멘토님께만 가면 될까요? 제가 나오는 DIY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을 자주 보면 되겠죠. 네, 반복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기보다는 직무의 어떤 선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잡으시고 본인이 소신껏 작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국토화학 생산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보다는 와이프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아,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하셨어요?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배우자 와이프. 그런 부분 때문에 사내 부부가 있는 걸 회사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까 그 엘리베이터 씬처럼 엘리베이터래? 네? 계단 씬. 아, 네.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연애를 못 하겠어요. 친구를 바꿔라. 친구를 어떻게 바꿔요? 그럼 클럽을 가세요. 네? 클럽이요?
이 연애 얘기하고 이렇게 결혼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꽁냥꽁냥하고 설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에피소드를 찾고 있는데 오늘은 최고의 사내 커플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제시어 먼저 주시죠. 첫 번째는 그녀는 예뻤답니다. 노래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과장님의 해외 파견. 과장님이 사랑으로 따라가셨을까요? 과연? 오, 재밌겠는데요. 자, 마지막, 내가 선택한 그녀. 이거는 그닥 끌리지 않는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그녀는 예뻤다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그녀는 예뻤다 누구 건가요? 제 얘기인 거. 아, 그래요? 나는 예뻤다가 아니라. 제가 아는 좀 친한 인사 과장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타 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래요. 아, 그럴 수 첫눈에 딱 있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사귀고 싶은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고 네. 또 엄청 쫓아다녀서 둘이 사귀게 된 거예요. 오. 네, 사귀고 보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네. 이게 우선은 인사팀 과장님이고 또 그쪽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원이잖아요. 물론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입사하자마자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그분이 그 여자분의 직속 상사가 네. 노조위원장이었던 거예요. 노조위원장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인사팀 그 노조 담당 과장이었어요. 그게 왜 큰 문제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둘이 친해질 수 없는 사이와 그리고 또 사실은 서로 욕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노조위원장과 노조 담당이? 네, 네. 대척점에 있죠. 아, 그렇구나. 네. 서로의 인사와 입장을 노조, 예. 대변을 인사와 해야 노조. 되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곤란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자분한테 있구나. 불이익 갈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생각해내신 방법이 여자친구를 설득을 해서 네. 다른 회사로 이직을 시키고 아, 네. 이직한 후에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대단하다. 와, 진짜요? 네. 바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저희가 이 사연을 알게 된 거에 대한 이제 로비가 있는 거죠. 너네 사람 안 뽑니? 뭐 이런 거. 아, 대박이다. 근데 뭐 역시 사랑이 최고죠. 뭐 회사보다 사랑이 우선이죠. 근데 과장 정도 직급이랑 신입사원이면 나이 차이가 굉장했겠어요. 8살. 우와, 이직시켜야겠네요, 그러면. 저 같아도 이직시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장님의 해외 파견은 누구? 네. 네. 아, 그래요, 실장님? 예.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눈치가 좀 없어서 생긴 일인 것 실장님이 눈치가 이야, 없다고요? 오랜만에 본인 실수담이 나오네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되게 완벽하신 것 같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좀 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속에 하나의 빈틈. 부족한. 네. 그 제가 해외 파견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네. 그 기준 자체가 이제 대리 초반 분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거고 과장은 선택사항으로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파견하는 네.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네. 과장 말년차라고 하는 끝에 이제 걸리신 분이 지원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분이 왜 지원했나. 그러게요. 그래서 평가를 보니까 평가는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도 이제 좀 더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팀장도 되셔야 되고 회사에 네, 이제 기여를 그러니까요. 많이 하실 그런 위치이신데 지원을 하셨었더라고요. 근데 같이 인사연구소에 계신 어떤 과장님, 여자 과장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랑 점심 먹자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어보셨어요. 지금 담당하는 업무 잘 진행되고 있냐고. 아하. 그래서 잘 진행되는데 되게 고민이신 분이 있다. 기준으로는 되기는 되는데 네. 이분이 도대체 이걸 왜 지원했을까? 그분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허허허허. 결과는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직 확정은 안 졌는데 고민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욕을 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은 했었다는 거죠. 이거 안 된 잘못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실수를 했죠. 인사 담당자가 좀 말을 경솔하셨네요. 경솔한 언행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앞에 계신 분이 괜히 여쭤본 게 아닐 것 같은데. 친인척 아니야? 그렇죠. 친인척이라기보다는 뒤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면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내 역학관계를 잘 몰랐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배우자 와이프. 그러니까요. 딱 그랬을 것 같더라니까. 남편 씹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근데 씹었다기보다는 결론은 그분이 파견을 갔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참. 네, 그때 뭐 후폭풍은 없었나요? 후폭풍은 없었고 어쨌든 파견이 선발이 돼서 가셨기 때문에 네. 후폭풍이 없었던 거지. 그것 때문에 제가 탈락을 시켰다라고 하면 후폭풍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생각했지만 여전히 눈치 없는 애로 찍혔을 가능성도 많죠. 그렇죠. 답답한 애라고 생각하죠. 오늘 시원하네요. 네, 실장님도 오랜만에. 그런 날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성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아, 네. 이거는 이제 뭐 채용사례 있는데 네. 내가 선택한 그녀. 네. 제 얘기고요. 그 공채 대규모로 진행하다 보면은 100몇십 명씩 이제 한 차수에 뽑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그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과장님 눈에요? 네, 내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서 아, 너무 설렌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이거를 내가 작업에 들어가야겠다. 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단체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왜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조심해서 가라라. 뭐 이런 얘기 단체로 보내는데 그 친구한테 하나 더 보내고. 뭐 마치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씩 더 보내고 보내고. 과장님도 그럴 때가 있었군요. 아, 어렸어요.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네, 계속해. 31살이었는데. 아, 계속해주세요. 아무튼 뭐 네. 그런 문자가 개인적으로 또 오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때가 이제 그 겨울 시즌에 있는 무슨 데이 있잖아요. 선물 주는 날. 겨울에? 네. 2월, 3월 뭐 이렇게. 아, 네. 그 시즌이라서 뭐 만나면서 밥 먹고 이거는 뭐 오다 주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나 쥐어주기도 하고. 돌을 아우, 진짜 별로다. 멘트 정말. 네, 그래서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건전한 이성 교제를 했어요? 했죠. 네. 특히 채용 담당자는 뭐 과장님도 하셨지만 저도 채용 담당자는 얼굴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셨구나. 그래서 오래 안 만나셨나 봐요. 뭐 한 반년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또 그 네. 친구는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신입사원이면은 사실 그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쵸. 다른 사업장에 있다고 수원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이제 끝나자마자 쪼르륵 만난답시고 달려오는 건데. 회사 앞에. 네, 회사 앞에 오는 어이, 건데. 귀엽네. 나는 예쁘네. 이제 일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복잡한 거 많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즐거웠던 기억이기도 해요. 예, 즐거웠던 기억 아까 그 엘리베이터 씬처럼 엘리베이터래. 네? 계단 씬아 아, 네. 아,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엘리베이터 고장 나게 하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드라마 보면 여기 딱 맞고 이렇게. 아,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네요. 아 예. 이게 고장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정말 갈 때까지 가시는 네. 우리 이성원 과장님께 제가 그래도 불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사내 연애에 대해서 정말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예. 사실 취준생들도 진짜 연애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물론 사내 연애를 지금 경험할 수는 없지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돈 문제도 있고 네. 나는 취업이 우선인데 자리 잡는 게 우선인데 사랑을 해도 될까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취준생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코너입니다. 재밌겠죠? 그러네요. 뒤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고민, 연애 고민들을 저희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세 분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짧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분 뭐 연애는 다들 많이 해보셨죠? 뭐 사내 연애는 안 해보셨다고 하지만 연애는 많이 해보셨죠? 그랬더라고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노코멘트요? 벌써 말씀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취준생입니다.
저에게는 3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신입생 시절 여신포스로 학교를 다니던 4학년 선배에게 반해서 열심히 쫓아다녔고 우리는 커플이 됐습니다. 제가 군대 가던 해에 그녀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군대, 대학생, 취준생 시절의 저를 묵묵히 기다려줬는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평소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담이 될까 평소와는 완전 다른 스타일로 여행 계획을 잡곤 하는 그녀를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여자친구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일주일 동안 단기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여자친구의 배려 아닌 배려로 결국 생일날도 짬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싸웠죠. 제가 돈을 쓰면 그녀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녀가 돈을 쓰면 제가 한심해져서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저만 없으면 평소에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왕창 사 먹고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녀. 여자친구가 없으면 저도 이런 자격지심도 안 느꼈겠죠. 그녀와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여자친구와 연애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은 사치일까요? 여기까지가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렇죠? 처음 말씀드렸던 이 돈 문제, 사실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남자가 딱 지갑 꺼내서 딱 이렇게 긁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떤 자격지심이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헤어지냐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럼요. 왜냐하면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계속 싸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뭐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남자의 그 자격지심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맞죠. 저는 네. 라디오처럼 이 청취자 사연을 들었는데 네네네. 제 사연이 아닌가 할 정도로 되게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2살 연상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그분이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모든 거를 저를 다 사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군대 때까지 똑같이 27살까지 직장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취직을 못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딱 제대할 시점까지 와이프 대신 지금 집에 계신 분께서 다 사주시고 해주셔서 제 얘기 같아요. 갑자기 울컥하기도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결혼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는 제가 짧게 한 7년을 받았지만 앞으로 70년을 제가 대갚아 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껏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제가 쏟을 수 있는 편지를 많이 써서 지금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편지밖에 없다. 글을 많이 썼었고요. 좋아하시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가 가방을 좋아하는지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가방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글을 많이 써서 감동을 시켰었고 그래서 그거는 마음껏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중에 취업해서 남자가 그런 자신감만 있으면 여성분들이 해주셨을 때 여자친구분이 해주셨을 때 물론 순간순간의 감정은 미안함이죠. 싸우려고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데 그거를 내가 빨리 취직해서 갚아줄 테니까 오빠라고 해. 오빠는 아니죠. 네. 오빠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자신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신 건 맞는데 맞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그 인생의 선배로서 진짜 사랑하는지 한 번만 더 검토해 보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약간은 조금 떠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돈이 없고 힘들고 지금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것저것 원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줘, 뭐 저것도 해줘. 왜 우리는 그걸 못해? 이렇다고 하면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건 그 상황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 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꽈서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사실 그대로 생각해 보면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다른 방식의 여행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오. 또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고 생일 때 진짜 짬뽕 먹고 싶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왜 모든 그래요? 상황을 다 그렇게 내 현실에 비춰서 그러니까 너무 의미를-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예, 그걸 고민을 하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되게 안 할- 갑자기 명쾌해졌어요. 제가 상담을 받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쓸데없이 그러지 말라고. 네.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재밌는데요, 이거?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너? 나름 고수들이라. 그러니까요. 아우. 고수라뇨?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발끈하지 왜? 아니 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노래가 계속 흘러 지금 2AM의 아, 게 맞아요. 이 노래밖에 없다. 이 노래밖에 없다. 노래 많이 불러주면 되죠. 되게 이런 여자분들이 많죠? 많아요. 드물다고 봅니다. 네. 드물다고요? 네네. 어떻게 하세요? 뭐 댓글장에 뭐 욕으로 도배가 되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이거 댓글장도 있어요 이거? 어딘가에 있겠죠. 예. 네.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이, 꼭 괜찮아요. 한마디 써주고 싶네요. 저도 쓸지도 몰라요. 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고등학교 시절 저는 키 176cm, 몸무게 98kg, 뚱뚱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모두 대학교 가면 살이 저절로 빠지고 여자친구 그냥 캠퍼스 지나가다 보면 생겨.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 좋은 학교에는 들어갔지만 살도 안 빠지고 여자친구도 안 생기더군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저는 27살 모태솔로 취준생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모두 좋은 회사 들어가면 내가 너 바로 결혼시켜줄게. 좋은 회사 들어가면 선짜리 막 들어와. 정말 그런가요? 좋은 회사 들어가면 대학교 때도 안 들어왔던 소개팅이 마구 들어오고 저도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 속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의 말을 한번 믿어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뭐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안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안 생길 것 같아요. 이분도 이거 정신 상태를 고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좀 좋은 회사 들어가면은 좋은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어떤 그런 등식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성립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뭐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에 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만나볼 수 있는 풀들이 다양하게 많아지는 거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소개팅이라도 하나 더 많이 들어오고 전자리도 하나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좋은 연애를 하고 뭐 결혼을 하고 뿅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의 한 부분인 네. 것뿐이지 다른 부분을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안 볼까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명석 씨 한 말이 맞아요. 이게 되게 안 생겨요. 네. 이런 마인드면 좀 뜯어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기가 막혀요? 좋은 회사라는 그 기준이 그러네요. 네, 좋은 회사는 자기한테 좋은 회사거든요. 남한테 좋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좋은 회사라고 볼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우선은 그 좋은 회사 가면 뭐 좋은 사람이 생기나요? 이거는 네. 뭐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네. 좋은 회사 뭐 어쨌든 회사를 취업해서 들어가면 네.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의 업무량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네. 스트레스들이 엄청 많을 거고 생각보다 여유롭게 소개팅을 하고 즐기고 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런 시간을 만들고 찾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들어가기만 한다고 생기는 건 말이 안 되죠.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이분의 어떤 가치의 판단 자체가 자기는 없고 주변의 친인척이 이러면 이럴 거야라는 지표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성관, 연애관, 맞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이제껏 이야기해 왔던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런 수동적인 인생관 자체를 좀 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조까지? 네. 취업한다고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들어가면 또 고민이 있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슷한 고민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 고민을 좀 들어주세요. MC의 고민인 건가요?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 아니실까? 그것도 약간 고민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인정하네. 그 고민은 아니고요. 제가 연애를 못 하겠어요. 안 한 지 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여자가 지금은 없어요. 저는 여사친이 0이에요. 집에 가면 게임하다가 자고 그다음 주말에 축구하고 여자를 만날 그게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어도 남자인 친구들이랑만 맨날 술 먹는 그게 훨씬 재밌어서 남자들이랑만 어울리고 축구나 게임도 남자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들과 어울릴 그것조차 없고 근데 또 그렇다고 소개팅을 하자니 그건 또 별로예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개팅은 왜냐면 제가 정말 그 사람 소개로 만나서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결론은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는 게 지금 하는 고민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애도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데 소개팅을 나가면은 뭐 좀 소개받는 게 이상하다. 또는 그럼 뭐 어떻게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규명하기 어려워요. 정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운 게 뭔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만남이 어디 있어? 소개팅 자체를 인위적인 만남이라고 누가 규명을 하지? 근데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소개팅이 사실 이 사람이랑 나랑 사귀지 않으면 거의 그냥 빠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싫어해요, 소개팅.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안 만나요. 소개팅은 저한테는 뭐 제가 특이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좀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저는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같이 얘기하는 동안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공감대를 맞춰가면서 네.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해 나가고 서로 즐겁게 한 3시간 웃다가 밥 먹고 차 마시고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발생했다면 연락을 계속 하면서 그렇죠. 만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완전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게 이제 운명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고 지금 살고 있고 와이프를 정말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좀 얘기하세요. 네. 영상 편지 쓰게 시켜주라니까 진짜. 우리 그 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사랑에 빠지면 되게 순정파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게임을 좋아하고 축구를 같이 좋아해주는 여성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으신 거죠. 아니 뭐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네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고민인데 주변에서 뭐 소개팅 할 생각 없냐라고 했을 때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뭐 되게 여러분들처럼 뭐 안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 본인 네. 상태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28이니까 네. 보통 저 나이대를 만나는 여자분들은 조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뭐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여성분이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소개팅을 뭐 안 하겠죠.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제가 잠깐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지금 저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개팅 안 하고
별로 그렇게 어색하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몇 시간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나올까 봐 걱정되고. 레저 같이 생각하는 네, 레저 사람?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즐기고 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야. 그래서 됐고요. 오늘 소개팅은 레저다.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아, 저도요. 호도하지 마.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서 지금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제 하나둘씩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런 내가 나의 성향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러요. 우리 만날 때 불러서 그냥 같이 즐겁게 놀고 나중에 뭐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지금 아마 주변에 딱히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연애하고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려 노는 게 더 좋아서 맞아요. 그런 기회들을 안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게임을 하지 말고 축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해도 돼. 그럼 전 뭐 해야 될까요? 해도 저 돼, 사실 해도 그것도 돼. 좀 고민이에요. 제가 먼저 드릴까요? 네. 친구를 바꿔라. 아, 친구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의 부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맨날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맞아요. 다른 부류의 친구들도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있긴 있죠. 예, 그런 친구들과의 어떤 그 네트워킹 뭐 같이 논다든지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하고 연애가 싶은 하고 거요? 싶은 건지 아니면 그게 지금 상황 때문에 그게 싫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지금 생각해봤는데 하고 싶은데요. 그럼 클럽을 가세요. 네? 클럽이요? 아니 생각해봐. 연애는 하고 싶대. 아니, 클럽 술을 춤추는 드실 곳 수- 아니에요? 클럽 만날 노래 수 듣고 있는- 춤추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만날 수 있는 창구는 다가가고 싶지도 않대. 그럼 뭐 어떻게 하자? 가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클럽이네 뭐. 그래요? 네. 나이트를 가든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가보세요. 클럽에서 많이 만나보셨나 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오늘 참 자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남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뭐 다른 생각으로 축구와 게임을 더 사랑해라라고 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아주 나락에 빠뜨리시려고 아주. 지릴 때까지 축구하고 지릴 때까지 게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애가 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원피스 같은 그게 거예요. 도대체 무슨 해결책이에요? 세상의 끝까지 가봐야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클럽 가서 과장님을 만나라. 과장님을 만나라고요? 전 이제 못 들어가요. 네. 역시 이렇게 되네요. 사실 뭐 처음부터 예상은 했습니다. 답이 다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지금. 영석 씨는. 세 가지가 뭐죠? 클럽에 가라, 친구를 바꿔라, 그리고 축구를 해라. 끝까지 가봐라. 축구를 끝까지 해라. 아, 네. 명쾌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피드백 드릴게요. 클럽 갔다 와서. 오랜만에 클럽 한번 가야겠네요. 아까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아, 네? 제가 그랬었나요? 야, 네가 말 다 틀려. 네네. 아, 갑자기 덥네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오늘은 뭐 저희가 좀 가볍게 좀 연말이니까 따뜻하게 재밌게 한번 분위기를 풀어가 봤는데 오늘은 뭔가 인사 담당자분들이라기보다는 인생 선배 느낌이 예. 물씬 나서 정말 연말다운 따뜻한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연말에 취준생 여러분 다들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취업 준비만 하지 마시고 좀 저랑 다음 주에 클럽에서 만나시죠, 여러분들. 클럽을 한번 보면 저 인사 좀 해주시고요. 클럽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신나게 우리 취업 준비 생활을 즐겨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또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